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서로 통성명조차 제대로 끝나지 않은 그저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을 뿐인 어색한 자리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교묘하게 선을 넘나들며 나를 깎아내립니다. 은근슬쩍 반말을 섞거나 무례한 농담을 던지고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하필 나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귀신같이 나를 골라내어 자기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거나 호구로 대하는 걸까요? 누군가에게 이런 억울함을 털어놓으면 10중 8구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내가 너무 착해 보여서 그래. 내가 화를 안 내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기분이 비참해지는데 딱히 반박할 말도 떠오르지 않아 애매하게 웃어넘기고 맙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책하죠. 그래, 내가 바보같이 생겨서 당하는 거야. 내 성격이 모자라서 이 모양인 거야.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지독한 자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만만해 보였던 건 결코 당신의 얼굴 생김새나 유약한 성격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심리학과 뇌과학의 메스를 들이대어 당신이 왜 타겟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지긋지긋한 포식자들의 레이더망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지 그 생존의 비밀을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오해부터 하나 부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건 눈이 순하게 생겼다거나 인상이 약해 보인다는 식의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날리니 엠버디 교수가 제시한 신 슬라이싱, 즉 얇게 조각내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상대를 만나는 순간 1초도 채 안 되는 아주 찰나의 시간 안에 무의식적인 평가를 끝내버린다는 이론입니다. 이 짧은 순간 우리 뇌 깊은 곳에 있는 편도체는 상대방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짓밟아도 반항하지 못할 약자인지를 동물적인 직관으로 스캔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감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나를 물어뜯을 사람인가? 아니면 꼬리를 내릴 사람인가? 이 잔인한 판단은 상대방의 스펙이나 외모를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서 아주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비언어적 신호들의 패턴을 뇌가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만만해 보인다는 건 당신의 뇌가 무의식 중에 뿜어내는 생존 신호가 포식자들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격심리학에는 다크 트라이어드, 이른바 어둠의 삼원태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마키아벨리스트, 그리고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죠. 이 개념을 체계화한 델로이 포러스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을 착취하고 조종하는데 아주 기형적으로 발달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지배 가능성과 복종성 같은 사회적 지위 신호를 뱀처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이 사람들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 상처를 꿰뚫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동자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목소리에 단호함이 빠져 있는지, 어깨가 얼마나 움츠러들어 있는지 아주 미세한 자기주장 신호를 읽어내는 데 탁월할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건드려도 될 사람으로 골랐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착취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의 레이더망이 당신의 몸에서 새어나오는 방어력 신호를 기가 막히게 포착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타겟을 고를 때 읽어내는 그 치명적인 신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호, 시선을 먼저 피하는 습관입니다. 눈을 마주치다 슬며시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거나 옆으로 돌리는 행동. 우리는 흔히 이것을 예에 바르거나 갈등을 피하려는 온건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물행동학과 심리학에서 지속적인 눈맞춤은 자신감과 사회적 지위의 척도입니다. 먼저 시선을 회피하는 것은 내 목덜미를 내어주는 복종의 신호로 인식됩니다. 긴장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반응이지만 무례한 자들은 이것을 항복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신호, 거절할 때 지나치게 많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주장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거절을 한 뒤 극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제가 그날 꼭 가야 할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다음번에는 제가 꼭 맞출게요 라며 묻지도 않은 설명을 구구절절 덧붙입니다. 하지만 협상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설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결정은 흔들리기 쉬운 유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조금만 더 압박하면 넘어오겠구나 하는 여지를 주는 셈입니다. 세 번째 신호, 문장 끝을 살짝 올리는 말투입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괜찮아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할 말인데도 끝을 올리면 듣는 사람의 뇌는 이것을 질문이나 확인 요청으로 무의식 중에 해석합니다. 내 판단이 맞는지 당신이 승인해달라는 주도권을 통째로 넘겨버리는 아주 위험한 언어적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 불편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터져나오는 어색한 미소입니다. 미세표정 연구의 대가 폴 에크먼 박사는 진짜 감정과 가짜 표정의 충돌을 연구했습니다. 기분 나쁜 농담을 들었을 때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하하 웃어버리는 그 미소. 눈 주위의 근육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입꼬리만 당겨 올리는 이 사회적 미소는 사실 친절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빠진 내가 더 큰 공격을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치는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조종자들은 이 억지 웃음을 보고 얘는 선을 넘어도 화내지 않는구나 라는 허가증으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 공간을 최소화하는 옹색한 자세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들은 신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지위와 자신감 인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불안감을 느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작아집니다. 어깨를 둥글게 말고 팔을 몸통에 바짝 붙이고 다리를 모읍니다. 이 작아진 몸이 무례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몇 가지 해당되셨나요? 해당된다고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챕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내 이야기 같아서 괴로우셨나요? 왜 나는 바보같이 먼저 웃고 눈을 피하고 작아졌을까 자책하고 계신가요? 제발 그 자책을 멈추십시오. 스티븐 포디스 박사의 다미주신경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안면 신경과 목소리,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과거에 지속적인 무시를 당했거나 감정을 표현했을 때 묵살당한 경험이 있거나 억울하게 공격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살얼음판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안전한 전략을 학습한 것입니다. 먼저 웃어주기, 먼저 양보하기, 작아지기, 상대의 기분 살피기. 이것은 당신의 성격이 결함투성이라서가 아닙니다. 폭력적이고 차가운 환경 속에서 당신의 내가 당신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채택한 아주 눈물겨운 적응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는 당신을 보호해 주었던 그 생존 전략이 지금의 교묘한 포식자들에게는 가장 맛있는 먹잇감의 냄새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낡은 전략을 업데이트해야 할 때입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고 억지로 센 척을 하거나 목소리를 긁어서 화를 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뇌는 억지로 꾸며낸 극단적인 변화를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표정과 목소리의 불일치를 만들어내어 당신을 더 불안정해 보이게 만듭니다. 핵심은 공격이 아니라 내가 내보내는 비언어적 신호를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일관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첫째, 눈을 피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바로 그 순간 딱 3초만 시선을 더 유지하십시오. 회의실에서 상사가 당신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농담을 던집니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상대를 노려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미간이나 코끝에 시선을 둔 채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무표정으로 3초를 버티는 겁니다. 이 짧은 침묵은 폭주하던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스위치를 켭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뇌는 더 이상 복종의 신호를 찾지 못해 본능적으로 당황하며 물러서게 됩니다. 둘째, 거절은 단 한 문장으로 끝내십시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옵니다. 평소라면 미안해요. 제가 사실 이래저래 하며 설명을 늘어놓았겠죠. 이번에는 딱 이것만 말하십시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은 방어막을 뚫어달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경계는 설명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셋째, 모든 문장은 평서형으로 무겁게 내려놓으십시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로 제 생각은 이런데요? 가 아니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로 끝맺으십시오. 말끝을 아래로 툭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언어에는 단단한 무게감이 실립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의식적으로 공간을 차지하십시오. 내일 당장 자리에 앉을 때 해보십시오. 등을 꼿꼿이 펴고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십시오. 팔은 테이블 위에 여유롭게 올려두십시오. 뇌는 몸의 자세를 읽고 그에 맞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당신이 공간을 차지하는 순간 억눌려 있던 자신감이 신경계를 타고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식자의 레이더는 혼란을 일으킵니다. 아, 이 사람 아까랑 다른데 누군가 당신을 만만하게 보며 선을 넘으려 할 때 이제는 내가 약해서 당한다는 끔찍한 생각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대신 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아, 내 뇌의 생존 시스템이 잠시 오작동해서 과거의 방어 신호를 내보냈구나. 당신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을 짓밟는 대신 스스로를 낮추며 평화를 지키려 했던 흉터투성이의 생존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를 위해 당신의 고귀한 존엄성마저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격을 뜯어고칠 필요도 외모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부터 당신의 몸에서 나가는 아주 작은 신호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당장 내일 누군가 불쾌한 말을 던질 때 피식 웃어버리는 대신 시선을 3초만 더 꽂아보십시오. 그 고요하고 단단한 3초가 당신을 포식자들의 타겟 목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계의 최전선에서 당신의 생존을 돕는 마음이 과학이었습니다.